사상 초유의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조국 본인의 위법이 없다고 주말에 문재인이 오면 재가를 해서 9일 임명을 하겠다. 지금 그런 쪽으로 기울은 것 같습니다. 추가 의혹이 등장해도 임명 강행을 하겠다. 온갖 의혹이 확정되어 가도 청와대는 조국 딸 동양대 표창장 허위 발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첫 확인이 되었다는 황당한 말로 스스로 온갖 가짜 증인들을 등장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동양대 총장을 폄하하는 말을 퍼뜨리고 또 더 나아가 김두관 조국 본인이 유시민이 전화를 해서 스토리를 압박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다 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 손으로 지 눈을 가리고 지금 어둠 속에서 조국을 밀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제가 청와대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 망할 때는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행여라도 어제까지 악인으로 살다가 오늘 갑자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돌았으면 사람들 헷갈리니까요. 확실한 악당의 캐릭터를 유지해 가기 바랍니다. 자, 여건은 검찰이 하극상을 하고 있다. 어제 심재권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낙연도 국회 애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검찰의 오래된 적폐들 가운데 비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 그런 일들이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중진들은 검찰이 항명을 하고 있다. 잘못된 정치 검찰의 형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청와대 민영철 전 비서관이라는 자는 윤석열의 검찰이 제자리가 어딘지 감을 못 잡고 있고 검찰 국가를 향해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한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성역이 없다고 말하더니 이제 수사 개입을 완전히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신문이 청와대와 검찰이 조국 문제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후 5시 무렵 청와대가 조국 딸의 표창장 부분이 문제가 없는 듯이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오후 6시에 청와대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사전 보고 안 했다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랬고 7시 40분에 오후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언급하지도 않았다 하고 법무부는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가능하다고 물러갈 박상기도 또 거들고 나섰습니다. 자, 이낙연은 어제 10시 반에 정치하겠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덤비고 있다 했고 박상기는 낮에 12시 10분에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았다. 사전에 보고를 받았어야 된다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당 지도부 유시민, 김두관, 청와대 총리,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이성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나오는 배경에는 그냥 무식해서 저러는 게 아니다. 나름 계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산이 뭐냐? 자, 저렇게 뻔뻔하게 조국하고 문 정권이 저러는 거는 중도층이 이탈하더라도 핵심 지지 세력 30, 40%를 똘똘 다지고, 그리고 선거법 개정으로 정의당 같은 범좌파들과 연대해서 그야말로 한 40%만 뭉치게 하면 선거도 이기고 집권 후반기를 끌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아마 우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우리한테 실망했다고 다 떠나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이 청와대가 조국을 버리면 실망했다고 떠날까봐 조국이 지금 한국의 운동권 친북 좌파 세력에 마치 상징적인 프랜차이즈 스타처럼 돼 있기 때문에 조국이 여기서 무너지면 다 우리가 집권 기반이 와해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라는 그런 통치 차원의 판단이다. 그래서 이 전투는 아무리 희생이 있어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권 후반기에 여기서 딱 집권 후반기가 시작되려는 타이밍에 물러서면 남은 임기 반은 그야말로 질질 끌려가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떠날 사람 떠나더라도 어차피 그들이 한국당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붙어 있을 거니까 또 적당히 세월 좀 지나면 꼬드기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핵심 집토끼, 지지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굳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재밌는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재현의 시선이라는 칼럼인데, 윤석열의 촉에 조국의 운명이 걸려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검찰 수사는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사고 치는 고스톱이다. 서로 적당히 그러는 거다. 뭐 조국이 적당히 물러가고 또 검찰이 문한테 충성을 바칠 거다. 처음부터 계획에 다 잡혀서 적당히 때린다 했는데 결론은 검찰이 지금까지 장난이 아니다라고 지금 다들 보는 겁니다. 둘이 짜고 약속해서 태권도 마치 대련 시범 보이듯이 뭐 성단 시험 하듯이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자, 또 시간을 끌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검찰이 수사하는 척하고 그래서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는 것을 보고 오늘날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제정신이 좀 아닌 사람들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실 게임이다. 이거는 이제 다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리얼 게임이죠. 리얼 게임. 이게 장난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은 문이 조국을 임명하기 전에 문이 오면 곧바로 자료 하나를 보내겠다고 지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도 맨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 수사가 문한테 그냥 한 방 이렇게 큰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잘라라. 그리고 검찰은 그런 선에서 그냥 조국이 날아가면 그 선에서 조국 날아갔으니 검찰개혁 안 한다. 룰루랄라 수사 끝. 이렇게 된다는 것이냐. 그게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단지 조국 가족의 사문서 위조나 공무집행 방어의 선에서 이 일이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이 목이 잡고 끝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판이 기왕에 피를 봐버리면 이후부터는 그 피가 상당히 많아질 거다. 처음에는 피를 한 컵만 몰라 했는데 이제 하다 보면 피가 수백 드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조국 사건의 본질은 그뭐 논문과 관련된 찌질한 일들이 아니라 문 정권의 권력 2인자가 벌이는
한마디로 권력형 비리의 일단이 드러난 거다라고 검찰은 바라볼 거고, 그 권력 비리의 전모는 어마어마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은 수사에 촉과 감을 중시했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있고 또 정황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자기 감이 맞다 생각하면 끝까지 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에서의 자료 분석이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데, 윤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이 전략을 짜서 진행하고 있다. 단초는 입시 부정 의혹이었지만 조국 가족 펀드 뒤에 있는 배경을 응시했고,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말고 자체적으로 수집한 비리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지금 있다고 이 중앙일보 칼럼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 이렇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펀드를 시발점으로 해서 비리 고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되면서 검찰 주변에서는 주식 투자 등 이재에 밝았던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가 여권 인사들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돈과 관련된 문제가 계좌 추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역대 정권에 있었던 권력형 대형 부패 스캔들에 서막이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되든 안 되든 이 수사는 계속될 거고, 자, 그래서 검찰은 조직 명운을 걸고 지금 문 정권과 그야말로 근본 일척의 승부를 벌일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싸움에서 검찰이 당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 봅니다. 아마 이 어설픈 삼류 친북 운동권 건달들이 계피를 보는 상황이 되어서 끝날 것이고, 이제 건드리면 판이 신라젠으로, 우리들 병원으로, 또 태양광으로, 암호화폐로 이제 번져가면, 그리고 버닝썬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 됐을 때 곳곳에서 그야 어설픈 운동권 건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들이 권력을 가지고 돈 벌어먹는데 눈이 멀었던 그야말로 완전 사기꾼들이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뭐 말이니 재단이니 하는 최순실과 정유라 박근혜 전 정권 서투리는 아주 소박한 시골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자들은 거의 강남 테란노에서 여의도 정권가에서 해먹는 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 검찰과 결론적으로 청와대의 승부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청와대가 집니다. 검찰이 이깁니다. 제가 그럼 제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이 시점부터 뭐 검찰이 과거에 어쨌네, 윤석열이가 어쨌네 이런 말 필요 없어요. 무조건 검찰을 지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집회에서도 대한민국 검찰 잘한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검찰이 깨져버리고 무너진다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거의 파시즘 국가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로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내전을 치러야 될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요, 진짜 여기서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저 싸움에 그야말로 국민들이 힘을 보태야 된다. 그 의혹을 조금이라도 갖지 마세요. 무조건 힘을 보태기 바랍니다.